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철제 감옥에 몸을 가둔 지 오늘로 36일째가 된 신장 178cm의 유채한 부지회장은 앙상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는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하청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공권력이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동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꽉 막혀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개별 교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거부하고 오히려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사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에 제안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대책기구를 설치합시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을 마칠 때까지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절박합니다. 국회 대책기구를 통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휴게시설, 갑질 논란 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울대는 청소 업무 외주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 실태도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빛이 들지 않는 비좁은 지하 공간에서 곰팡이와 매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흘린 땀조차 닦아낼 곳이 부족해서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 삼성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4,900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과 휴게시설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쉬거나 오갈 데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정의당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를 알리며 제대로 된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시설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면적 제곱미터당 6제곱미터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확보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려했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명시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은 270만 곳으로 이 중에 상시 노동자 숫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단 5.9%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더욱 절실합니다. 산업단지 등 수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고를 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50일 미만 사업장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문제입니다. 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노동부 입법 예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내며 모든 일터에서 차별 없이 즉각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와 사각지대 휴게시설 설치 시범사업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의당 비대위원 김미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정의당이 전 당력을 쏟아서 민생 앞으로, 현안 앞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의당의 새로운 또다시 시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현안이 있는 곳에 정의당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안이 있는 곳에 정의당이 있다는 모토로 전국에서 정의당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항동 지하고속도로 공사 수직구 공사 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년이 넘도록 아파트 및 학교 밑에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 우려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안전을 일성으로 해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주민 안전, 아이들 안전을 뒷전으로 내밀고 토건 기업들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정치와 행정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사며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동의 70~80여 명의 주민들이 공사 강행 업체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각종 위협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국토부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최근 고소고발 취하 또 처벌 불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안전, 아이들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요구 당원 총투표 발의에 관련된 건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이 총투표 형태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상황에서 이제 당원 총투표라는 당내 절차의 단계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다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내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긴급 당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당원, 당사자 의원, 당내외 인사, 언론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사퇴에 대해 당내외적으로 찬반 입장이 있고 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논의를 그러한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인적 자산이 협소한 정의당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의 얼굴입니다. 또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와 혁신, 또 새로운 돌파구에 이 얼굴들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정의당 내 이런 움직임이 당의 쇄신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가감없이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